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은 과업이라 비천하고 괴로워도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온천하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불멸에 대한 욕심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인데요. 기원전 221년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중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 남긴 영향은 꽤 많은데 흉노족을 막기 위해 150만 명을 동원한 인류 최대 불가사의 만리장성이 남아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학자들과 책들을 전부 불태운 분석행유나 70만 명을 동원해 건설한 병마용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역사서 사기에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을 꿈꾸며 지하세계의 순으로 황하와 양쯔강을 만들어 그가 매일 중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특이한 기행 중 하나는 평생 황후를 두지 않고 솔로로 지냈다는 점, 그러면서 후궁 욕심이 대단했다는 점입니다. 그 수가 무려 1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모든 후궁의 주인이었으면서도 성욕이 대단해 한 국가를 정복할 때마다 그 왕비, 공주, 귀족들을 전부 궁으로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중국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자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불멸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평생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던,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싶었던 그의 눈앞에 어느 날 귀인이 섰습니다. 바로 서복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진시황에게 바다 가운데 복내, 방장, 영주의 신선이 살고 있다 하니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가게 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주는 제주도의 옛 지명입니다. 서복의 요청에 진시황은 3천여 명의 신하와 함께 그들이 3년 동안 먹을 식량을 함께 태워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서귀포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서귀포가 서쪽으로 돌아가는 항구라는 의미로 서복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 정방폭포의 서복은 서불과지라는 글자를 새긴 후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귀포는 원래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처음에는 서복이 돌아간 포구라서 서귀포였다가 훗날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해서 서귀포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서복은 60척의 배와 3,000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떠났으나 다시 진나라로 돌아오지 않았고 진시황은 얼마 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21세기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기적의 물질이 한국인 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오래 경험하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극단적인 폭염, 가뭄, 극한 폭우가 부른 홍수, 산불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난 2023년 전 지구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2023년 지구기온은 14.9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상승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 1.5도에 바짝 다가섰다고 하죠. 사실 기상이변 중 인간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 스모그, 산성비 등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는 호흡기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질소산화물인데 질소산화물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발전소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서 오존을 형성해 지표면 근처에서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폭염의 주된 원인으로 이 때문에 대기 중에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므로 질소산화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기오염의 핵심 범인이죠.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공기 중에 질소가스가 분해되어 생성되며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문제가 될 만큼 존재할 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산화질소가 진시황이 그렇게나 찾아 헤맨 만병통치약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8월 저는 전북 완주 소양면으로 세계 최초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에 성공한 휴먼에너스 천연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흔히들 산화질소가 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산화질소는 질소 하나, 산소 하나, 이 NO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이게 이제 가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산화질소는 가스고 이 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있을 때는 호흡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거든요. 1988년도에 과학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내에 우리가 이 유독하다고 알고 있는 산화질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산화질소가 왜 있을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92년도에 세계적 권위가 있는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올해의 분자로 이 산화질소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끝에 1998년도에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를 비롯한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인류가 연구한 단일 물질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물질입니다. 산화질소의 역사는 사실 17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산화질소를 처음 발견했는데 당시 산화질소는 단순한 기체로 여겨졌을 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 후 수세기가 지나도록 산화질소는 주로 대기오염 물질로만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산화질소는 대기오염과 스모그 그리고 산성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됐죠. 그러다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분자가 단순히 대기 중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에 1992년 세계적인 건의의 사이언스는 산화질소를 올해의 분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을 유도하고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로버트 프랜시스 퍼치곤, 루이스 이그나로, 페리드 뮤라드는 산화질소가 인체 내에서 신호전달 분자로 작용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이 3명의 과학자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인물은 퍼치곤 박사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세포에 의해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EDRF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 EDRF가 산화질소와 동일한 물질임이 밝혀졌죠. 이들 덕분에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고 그 덕분에 고혈압과 심장병 치료제 등 심혈관계 약물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데요. 천 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질병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또 하나는 림프순환 장애, 즉 면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률이 높은데요. 이게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심장병이나 뇌출혈 뇌졸중이고요. 면역 질환, 즉 림프순환 장애로 생기는 것은 암입니다. 이 과학계에서 이 사망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이 뭔가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산화질소라는 거예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겠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2가지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하나는 면역세포가 따라갑니다. 1차선의 도로보다는 2차선의 도로가 차량의 흐름이 원만하잖아요. 좁혀져 있던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면역세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혈액을 따라서 가는 게 뭐냐?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65세가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의 50%가 유령혈관이 됩니다. 즉 고스트혈관. 너무 좁아져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체열 진단계라는 사진으로 찍으면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파랗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 붙어있는 모든 세포들이 물질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물질 교환은 뭐냐면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과 가스를 빼내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세포가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염증이죠. 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좁혀져 있던 혈관을 이 산화질소를 먹게 되면, 산화질소를 보충해 주게 되면 30분 이내에 젊었을 때처럼 정상 혈관으로 돌아오는 걸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더라. 2번째 기능은 혈액을 정화합니다. 혈관을 한 줄로 쭉 있으면 약 12만 8천 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순환하는데 1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순환을 하면서 수많은 물질 교환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열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이 스크래치가 나면 찢어진다는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떼우는 거죠. 이 떼우는 거를 중성지방이 하는 겁니다. 닦아내는 일을 HDL이라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의 첫 번째 기능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킨다. 두 번째 기능은 혈액을 중화시킨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화질소 덕분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약 하나가 출시됐습니다. 40대 이상의 남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비아그라입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는 심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동맥을 팽창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약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이 약은 원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연구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것만큼 심장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폐기 대상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원래 임상실험 규범상 연구를 중단하면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약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 참가자들이 남은 약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는 더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죠. 그래서 화이자 측이 알아보니 많은 남성들이 약을 복용한 후 발기력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험실의 외부인이 몰래 침입해 약을 훔쳐가기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는 동맥과 정맥이 따로 떨어져 있어 동맥이 팽창해도 주변 정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좁은 곳에 동맥과 정맥이 밀집한 성기의 경우 동맥이 팽창하면 정맥이 이에 따라 압박을 받습니다. 넓어진 동맥으로 유입되는 혈액이 많아지는 반면 동맥에 눌린 정맥으로는 피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 성기에 유입된 혈액이 고여있게 되는, 즉 발기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인체 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므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죠.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비아그라는 일반적으로 약 20분간의 발기 지속 효과를 일으켰는데, 통증이 없을 뿐 아니라 성적 자극이 없을 때는 발기되지 않아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화이자는 난리가 났죠. 심장약이 아닌 발기부전제로 효과가 있다면 그야말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곧바로 발기부전 환자 그룹에 대한 임상시험이 실시됐고 4,500명의 실험자 중 약 70% 이상의 남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작용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1998년 드디어 비아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시작됐고 곧바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후로 비아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 중 하나가 됐고 많은 남성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산화질소가 단순한 대기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혁신적으로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이렇듯 산화질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개선인데, 아주 극단적인 실험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위에서 65세가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의 50%가 너무 좁아져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는 유령혈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체열 진단기로 찍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 곳곳으로 실어나를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실험은 쥐 실험입니다. 일부러 노화를 일으킨 쥐에게 산화질소를 먹이고 체열 진단기로 뇌를 찍었습니다. 보셨나요? 실험 시작 10분 뒤 산화질소를 먹였더니 30분이 지나자 뇌의 모세혈관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게 되는데, 이게 산화질소의 힘인 겁니다. 다시 천대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산화질소를 이야기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화질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뉴런, 즉 NOS, 여기 NOS는 산화질소 전환 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즉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ENOS.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생기는 INOS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의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뇌질환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 뇌는 천조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전기신호로 움직입니다. 이 전기신호의 전달자가 누구냐? 얘가 산화질소예요. 그걸 NOS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ENOS. 자, 여기까지를 산화질소의 순기능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포 내에서 내놓는 아이노스라고 하는 염증성 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상에 발표하니까
이 염증성 산화일수 때문에 산화일수가 위험하다라는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뭐 소비자단체 9군데를 연합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마치 휴먼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발암물질인 양 호도하고 식약처에 가서 성명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서도 내고 자기들 학회에서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막 공격했습니다. 전문가가 알고 있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 저는 이건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산화질소는 신경세포에 필요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물질 교환을 하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노스,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거든요. 이 아이노스는 면역세포에만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는 뭘 하는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도 하고,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노스는 어디에 있어서 안전하냐? 면역세포에만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식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우리를 해치는 각종 산화 스트레스를 데려다가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면 식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분해해서 내버려 버리는 거죠. 아주 우리 몸에 대단한 일을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노스가 있다 그러면 내 몸에 병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과학계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었냐면, 아이노스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해서 수많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아이노스를 소거시키는 산화질소는 이노스를 활성화하면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산화질소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도 나왔고 기적의 분자, 만병통치약으로도 불리고 있지만, 아래에서 직접 설명하겠지만 천 대표는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 고정화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유수대학 교수들과 병원과 협업해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1월에는 한국소비자단체 연합회 산하 9개 단체가 식약처로 달려가 축출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 고정화에 성공했으니 돈 좀 될 것 같다 생각한 조직폭력배, 그리고 그와 결탁한 공권력이 그를 탈탈 털어 거의 알거지로 거리에 나앉을 뻔도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하면서 모든 내용을 들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풍조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전부 다루기에는 영상의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산화질소는 내 몸에 있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이 내 몸에 있는 이 기적의 물질이 인간을 100년 동안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산화질소가 나이가 40이 되면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올해 지금 64살인데요. 저는 산화질소가 20%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병과 노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동안 과학계의 연구는 이 부족한 산화질소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운동을 하니까 채워지더라. 햇볕을 보니까 채워지더라. 그런데 이 운동과 햇볕은 우리 몸에 있는 산화질소를 쓰게 되는 소모형입니다. 결국 인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화질소는 어디서 생기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해야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효소도 부족해지죠. 구강 상태도 안 좋죠. 폐기관지나 위도 안 좋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또 절대적으로 산화질소를 전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부족한 산화질소를 채우기 위한 연구를 해왔고, 그 대표적인 게 L-아르기닌이라는 겁니다. L-아르기닌을 먹으면 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화질소는 이 기적의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거든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신생혈관 만들고 면역도 높이고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아마존에 이 산화질소 제품을 10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약국에서도 팔고 수많은 건강기능 회사에서도 팔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팔리고 있는 이 제품들이 산화질소 전구체지 산화질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화질소 전구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산화질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도 부족하죠. 오장육부도 제 기능을 못하죠. 당연히 산화질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천 대표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바이오 공정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인체 내에 생기는 산화질소가 생기는 기전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산화질소를 고정화했는데 어디에 고정화시켰냐? 항산화 물질에 고정화를 시킨 거예요. 수많은 산화질소 제품들이 나이트릴 옥사이드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파는 산화질소는 말 그대로 그냥 산화질소 가스밖에 없습니다. 이건 임상실험을 했더니 내성이 생기고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르기닌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동맥경화가 일으켜서 심장병 환자들이 사망하게 돼서 임상을 중간에 중단한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제기술 대비 10년 이상 저희가 앞서 있는 회사고요.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없었죠. 30분 내에 혈압이 정상화되니까 체온이 30분 내에 평균 1.2도가 올라가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체열전당기 찍으면 머리가 빨갛게 나오거든요. 이거 산에서 먹으면 30분 이내에 열이 싹 내려가 버립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없던 사람은 산에서 먹으면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우리 함께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기초연구가 끝나면 임상선생님들하고 연구하고 이 연구한 거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탔냐, 당뇨약 탔냐, 수면제 탔냐, 비아그라 탔냐, 수많은 의심들을 과학자들이 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몸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않는데 산화질소 역시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20대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는 전환요소인 NOS와 반응해 생기는 가스이므로 체내에서 초단시간에 등장했다가 존재를 감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화질소 직접 흡입 경로, 또 하나는 전구체 경로, 또 하나는 대사체 경로. 하지만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은 폐에서 파괴돼 아무 효과가 없으니 제외하고 산화질소 생성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L-아르기닌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건강기능 식품이 출시되어 있고 하나같이 혈관 이완을 통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체내 산화질소 생성 등과 같은 용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닌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아르기닌은 전구체라는 점입니다. 즉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 효소와 만나 산화질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효소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대사체 경로는 다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는 대사된, 그러니까 소화된 물질을 먹지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소화시켜가며 먹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체는 인체 내 효소의 도움 없이 아예 외부에서 대사체를 만들어서 복용하면 그 자체가 산화질소가 되는 것이죠. 천 대표는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기전을 그대로 복제해 외부에서 마늘, 상추, 콩, 양배추 등을 자체 개발한 효소로 발효시켜 이를 항산화 물질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는 효소에 의해 생성되므로 아예 외부에서 그 활동을 담당할 효소를 개발해 몸의 기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죠. 이 기술을 2019년 완성해 질소 함유 천연물의 발효를 통한 산화질소 대사체의 고정화 및 안정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고 1년 뒤 특허 등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천 대표는 전 세계에서 이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완성시킨 최초의 과학자이고 그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사실 천 대표가 이 산화질소의 효과를 알게 된 것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훨씬 이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우연히 뽕잎이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발효시켜 어머니께 드렸더니 인슐린 투여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17년간 연구하다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계기로 산화질소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논문을 통해 산화질소의 효능을 알게 됐고 이후로 약 2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해낸 겁니다. 인터뷰 중 그는 자신은 이공계가 아닌 문과 출신이라는 인상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여러 의사, 약사, 과학자들이 그를 비판하고 껄끄럽게 보는 것이 문과 출신으로 자신들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근거 중심의 시계학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거 중심은 뭐냐?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하고 인체 적용 실험이 있냐고 물어보게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내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에 저희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임상 논문을 있으면 내놓고 얘기합시다. 동물 실험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동물과 사람 다릅니다. 동물 임상에 좋다는 수많은 것들이 사람한테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게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국내 4개 종합병원과 12개 대학 교수님들이 협연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임상, 그 다음에 뇌혈류, 경동맥, 체온, 고혈압 등에 대한 임상을 해서 이미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고 현재 무릎관절염, 그 다음에 경두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죠. 경두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2군데 종합병원에서 부산하고 임상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기관 연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천연 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연 물질만 쓰겠다고 서약식을 한 거고 이 식품을 가지고 반건강인한테 도움 주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알리는 일들을 수많은 닥터 선생님들, 기초 선생님과 임상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내 연구를 넘어서 지금 글로벌 연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급하자 하는. 현재 천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통해 엄청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질소를 함유한 대두, 상추, 마늘, 양파 등등 천연물질을 특허 미생물로 발효한 후 산화질소 대사체를 생산하고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이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일례로 올 1월에는 산화질소 대사체를 함유한 양배추 발효 추출물의 항염 효과를 연구해 SCI급 학술지인 국제분자과학저널에 발표했고 작년에는 산화질소 대사체를 함유한 상추 발효 추출물의 염증 반응 억제 효과를 연구해 SCI급 저널인 뉴트리언츠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산화질소 대사체를 함유한 마늘 추출물이 건강한 사람들의 혈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마찬가지로 뉴트리언츠에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두, 상추, 마늘, 양배추 등을 이용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전부 국제학술지에 그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병통치약, 기적의 분자로 불리는 산화질소 그리고 그 대사체를 고정시키는 기술로 특허를 받은 그는 현재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대규모 임상을 준비 중이고 미국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기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그 기술만 탐내는 도둑들, 일부 의사, 약사, 과학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방당하고 깎아내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영생을 실현시켜줄 만병통치약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중국의 첫 황제 진시황이죠. 불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하 서복을 동쪽의 바다로 보내 불로초를 구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는 불로불사, 즉 영생의 약을 찾는 데 집착했지만 그가 찾던 불로초는 그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던 영생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산화질소라는 작은 분자가 우리 몸에서 보여주는 기적적인 역할을 통해 그 답의 일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20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신호분자로 인체의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분자는 혈관의 이완을 유도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죠. 진시황이 꿈꾸던 불로초는 단순히 몸을 강하게 하고 병을 물리치는 약을 의미했을 텐데 현재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 만병통치약에 가장 가까운 과학적 발견은 단연 산화질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의 핵심이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기부전 치료에 중요한 성과를 이뤘죠.
이는 단순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개념을 넘어 심혈관계 질환과 혈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학적 진전이었습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현대의학은 산화질소의 발견을 통해 인류에게 중요한 건강유지 비결을 제공했습니다. 불사약이든 불로초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혈관 건강이며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진 과학적 도구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진시황이 살던 시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교차점이 아닐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